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 입시가 어려워진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원래 입시에는 정답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UC 계열 대학들도 전례 없이 지원자 수가 폭증해서 타겟으로 지원한 UC 대학에도 합격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엘리트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엄청나게 늘어난 원서량 때문에 수많은 에세이를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명문 사립인 듀크대의 크리스토프 구텐탁 입학 사무처장은 정시 지원으로 접수된 48,000개의 원서 중에 경쟁력 있는 원서를 선별하기 위해서 겨울 내내 에세이를 읽어야 했습니다. 구텐탁 사무처장은 1992년부터 입학 사정관을 역임해온 베테랑이면서 40여 명의 입학 사무처 직원을 이끄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듀크대에 접수된 신입생 입학 원서는 37%나 폭증했습니다. 구텐탁 입학 사무처장이 30년 전 사무처장 임무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입시 과정은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 당시 듀크대의 합격률은 28%, 일두율은 41%였습니다. 일두율이란 합격생 중에 실제로 등록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2000년대로 들어선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신입생 선발 기준이 높은 67개 대학들은 과거보다 3배나 폭증한 입학 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학 지원자의 상당수가 더 큰 입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확실성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일두율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두율은 대학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해당 대학에 실제로 진학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서의 양이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대학의 일두율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듀크대의 일두율은 현재 60%에 달하는데 이것은 30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50%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서 30년 전 듀크와 비슷한 일두율을 보인 많은 대학들은 오히려 역방향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다이스대 일두율은 현재 25% 정도이고 조지 워싱턴대는 19%, 시라큐스대는 16%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 대학 입시는 더 치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커먼앱을 받는 1000개 이상 대학에 접수된 원서의 양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해서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역시 전년 대비 기록적인 숫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2020년 봄 코로나19 팬데믹이 강타한 이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개 대학들이 표준시험 점수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후에 지원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학들이 접수받는 원서의 양이 늘면서 대학들은 일두율을 예측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합격시켜준 학생이 실제로 해당 대학에 등록할지 예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일두율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대학들은 입학 허가를 준 학생들을 가급적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합니다. 신입생 선발 기준이 높은 엘리트 대학들은 모두 홀리스틱 리뷰라고 불리는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말은 대학이 지원자의 학교 성적과 표준시험 점수만을 가지고 입학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넘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종합평가의 기준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원서의 다양한 요소들이 입학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듀크대의 구텐탁 사무처장은 원서를 리뷰할 때 특정 그룹의 지원자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수강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듀크대 지원자의 절대 다수는 성적 면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원서의 양이 폭증하는 것에 비해서 눈길을 사로잡는 한 방은 보기 어렵다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컬리지 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AP 시험 건수는 439만 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단지 14%만 5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중에 절반만 5개보다 많은 AP 수업을 제공을 합니다. 엘리트 대학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SAT나 ACT 점수를 대학에 제출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다머스대, 예일대, 브라운대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폐지하고 종전처럼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세 개 대학에 앞서서 MIT와 조지타운대는 다시 SAT와 ACT 점수를 원서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일대의 경우 지원자에게 SAT, ACT, AP, IB 시험 중에 원하는 점수를 제출하는 옵션을 주는 테스트 플렉서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엘리트 대학들은 한시적으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현 11학년생들은 테스트 옵셔널이 정말로 옵셔널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의 아이러니는 당락 결정이 지원자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학은 지원자가 대학 4년을 성공적으로 해낼 만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는 고등학교 GPA와 표준시험 점수를 가지고 리치 스코어, 타겟 스코어, 세이프티 스코어를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과 지원자 간의 판단의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